새벽이었다. 궁궐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궁문 밖에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이 노린 것은 왕의 목숨이 아니었다. 왕자였다. 오늘 해가 떠오르면 조선에는 더 이상 연산군이 없을지도 몰랐다. 무거운 궁문이 천천히 열렸다. 요란한 함성도 칼부림도 없었다. 반정군은 놀라울 만큼 조용히 궁궐 안으로 들어섰다. 왕을 지키던 병사들조차 쉽게 칼을 뽑지 못했다. 그 침묵은 이미 승패를 말해주고 있었다. 급한 발걸음이 궁궐 복도를 가로질렀다. 연산군 앞에 무릎을 꿇은 신하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반정군이 궁 안으로 들어왔다는 짧은 보고. 연산군은 곧바로 군사를 모으라 명했다. 그러나 명령은 퍼져나갔을 뿐 움직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왕은 아직 왕이었지만 궁궐은 더 이상 왕의 것이 아니었다. 반정군은 한 걸음씩 어전으로 다가왔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밤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던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고 궁을 지키던 병사들은 길을 비켰다. 연산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면서. 어전 앞마당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반정군은 마침내 왕 앞에 섰다. 칼은 뽑혀 있었지만 그 칼끝은 왕을 향해 달려들지 않았다. 연산군은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명령을 따르던 얼굴들이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반정은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연산군은 마지막으로 왕의 권위를 세우려 했다.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그러나 궁궐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촛불 하나만 흔들릴 뿐이었다.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다. 왕의 말보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현실이 더 큰 대답이었다. 그 순간 조선의 왕은 처음으로 홀로 남겨졌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긴 밤도 끝나가고 있었다. 연산군은 더 이상 왕으로 불리지 않았다. 불과 하룻밤 전까지 조선을 다스리던 왕. 그러나 새벽이 밝자 왕관보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이 떠나갔다. 왕이 무너진 순간은 칼이 아니라 외면으로 완성되었다. 궁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연산군은 말없이 궁궐을 걸어 나왔다. 수많은 날을 지냈던 전각도 매일 지나던 길도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새벽 바람이 궁궐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비어버린 왕자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어전은 다시 열렸다. 조금 전까지 연산군이 있던 왕자는 비어 있었다. 궁궐을 가득 채운 대신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모였다. 진성대군. 그는 천천히 왕자 앞으로 걸어갔다. 왕이 되고 싶어서 오른 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조선의 운명은 그의 두 어깨 위에 놓이게 되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자 궁궐에는 다시 종이 울렸다. 사람들은 폭정이 끝났다고 안도했다. 조선에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왕자 아래에서는 벌써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왕을 세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조정에는 공신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려나왔다. 붓끝이 두루마리 위를 천천히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봤다. 왕을 함께 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반정은 끝났지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날 조에 중종이 입을 열려는 순간 한 대신이 먼저 앞으로 나섰다. 또 다른 대신도 곧바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왕은 끝내 말을 멈췄다. 조정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다. 왕좌에는 왕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조정을 움직이는 힘은 아직 왕에게 모이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늦은 밤. 중종은 홀로 상소문을 펼쳐들었다. 촛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수많은 글 속에서 그의 손이 멈춘 것은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한 문장이었다. 중종은 두루마리를 조용히 말았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찾기로 결심했다. 조선을 바꾸기 위한 또 다른 선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선비들이 하나둘 궁궐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화려한 옷도 높은 벼슬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중종은 그들에게 희망을 보았다. 그러나 궁궐 한편에서는 그 희망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늘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또 다른 갈등도 함께 자라기 시작했다. 궁궐은 다시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과 지금의 권력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조금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중종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왕좌를 지키는 것보다 조선을 바꾸는 일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직접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머지않아 조선을 다시 거대한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된다. 그날 새벽, 왕은 하룻밤 만에 왕좌를 잃었다. 조선은 새로운 왕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시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다. 중종이 선택한 새로운 인재들은 머지않아 조선을 다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게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조광조가 있었다. 다음 이야기 김유사와